제목부터 보자고.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제 망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작가야, 월명사는. 스님이야, 스님. 스님. 망이라면 죽었다는 뜻이야. 매는 누이를 말하는 거고, 우리 자매, 남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가는 노래고, 제라는 건 제사를 지낸다, 뭐 이런 뜻이야. 제사 왜 지내지? 추모하는 의미로 지내지, 그지?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 좀 있으면 설날에 제사상 차려놓고 절할 거 아니야, 그치? 절하면 조상님들이 이제 오신다고. 대문 조금 열어놔야 되지. 귀신인데 대문 닫혀 있으면 못 들어온다는 것도 좀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집에 조상님이 딱 들어오시면 이제 제사상 그 뒤에 병풍 앞에 딱 앉아 계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절하고 음식 이렇게 드시나? 드시지. 당연히 네가 드시지. 조상님이 안 드시고 제사를 지낸 식구들이 맛있게 드시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신적인 상징적인 의미지. 그럴 때 쌤 어렸을 때 제사 지낼 때 되게 무서웠어. 너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귀신이 와서 이 음식을 드신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렸을 때 조금 무서웠거든. 진짜 귀신이 오는 건가 막 이렇게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다. 너희는 없었지? 저희도 순수합니다 아직까지. 아직 순수하다고? 아닐 텐데. 사과 먹으면서 사과가 아플까 걱정하나? 안 하잖아. 그 정도는 돼야 순수한 거야. 그러면 제목 내용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 이렇게 보면 된다고.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 됐지? 내용을 먼저 보자고. 생사길은 생살 생자니까 이게 삶이고, 얘는 죽을 사자니까 죽음이란 말이지. 즉 삶과 죽음의 길을 말하는 거야. 삶과 죽음의 길은 예 있음에라고 하는데, 이 예는 뭐냐면 여기에 이런 뜻이거든. 여기에 있음에라는 말은 여기에 있으니 이런 뜻이야. 여기 있으니 머뭇거리고. 누이가 죽었어. 그렇지? 너희들 아직까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물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우리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거든. 맞잖아. 그렇지?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을까? 걱정 안 하잖아. 두려워하지 않잖아. 그렇지? 근데 가까운 가족이나 또 가까운 친구나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딱 경험하게 되면 갑자기 죽음에 대한 생각이 팍 들거든. 그때부터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해. 쌤이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 가까운 친구가 죽은 적이 있었어. 그때 어린 나이지만 벌써 오래됐어. 영남고등학교 다니던 친구였는데, 너희도 잘 알다시피 그때 그 지하철 공사할 때 그 사고가 한번 크게 났었잖아. 그래서 학생들 많이 죽었잖아 그때. 지금도 영남 중고등학교 안에 들어가면 그 학생들 이렇게 추모하는 공간이 있다고. 애들 이름 이렇게 막 적혀 있고. 그때 이제 가까운 친구가 사고로 인해서 죽으니까 그때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었는데, 그때 딱 느낀 게, 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한순간에 가까운 사람을 내일부터 볼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의미라고 지금 생각해야 돼. 여기서 머뭇거리고 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것, 평소에 나는 죽음이라는 건 먼 곳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지? 별로 신경 안 썼었는데, 이제 누이가 죽고 나니까 바로 이곳에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야. 내 눈앞에. 그러니까 그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지. 이해되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대.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간 사람 누구지? 누이가 간 거지, 그지? 여기서 이제 나는 누이를 가리키는 거야. 나 이제 간다 하면서 간 게 아니라, 나 이제 죽는다 하면서 죽은 게 아닌 거지.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누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어찌 가버렸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날 떠나버렸냐? 죽어버렸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가을에 바람이 제때 분 게 아니라 좀 일찍 불었어. 이에 저에란 말은 여기저기에 이런 뜻이에요.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잎처럼 가을이 되면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지지. 그치? 낙엽이 떨어지잖아. 이거는 이제 낙엽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좀 비유적인 의미가 사용된 거거든. 지금 누이가 죽었잖아. 그치? 그걸 어떻게 본 거야?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한 거지. 이해되나? 요 낙엽은 누이를 비유했다. 이른 바람은 이른 죽음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너네 마지막 입새라는 얘기 알지? 그렇지? 그 불치병에 걸린 그 누구였지? 그 사람 누구지? 고은가? 실존 인물 실화로 만든 이야기 아닌가?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잖아. 창밖에 있는 나무가 이제 가을이 되어가지고 잎이 하나씩 계속 떨어지고 그 마지막 잎이 하나 딱 남았을 때 그 누워있던 그 주인공이 어떻게 생각해? 아, 저 잎이 떨어지면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치? 맞는 거 같나? 모르겠다. 지금 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잎을 죽는다고 보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 맞잖아. 우리 식물도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생명이 있는 거잖아. 걔네들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이제 죽는다고 보는 거지. 그러한 현상에 비유를 한 거지.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은 모르온저라는 말, 모르는구나 이렇게 봅니다. 모르는구나. 그래서 글자가 자꾸 막히지. 나무가 이렇게 있어. 누가 봐도 나무지. 맞지? 브로콜리 아니지? 브로콜리처럼 생겼나? 여기 이제 이파리가 달려있단 말이지. 이파리가. 이렇게. 요 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이파리가 여러 개 달려있겠지. 맞지? 이 떨어진 잎이 누이라면. 맞지? 여기 매달려 있는 잎은 나은 거야. 맞나? 그러면 요 가지는 뭘 말하는 거야? 그 잎을 피운 거니까 이제 부모라고 보는 거지. 그치? 같은 가지에서 난 잎이잖아. 누이와 나는. 그치? 같은 가지에서. 한 가지에서 난 잎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있어. 그치? 여기에서 온 거지. 그치? 근데 떨어지고 나면 바람 휙 불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이해돼? 요걸 지금 우리 어떻게 정리하냐 하면 인생 무상 이렇게 정리하거든. 어느 날 갑자기 삶이 시작되었는데 죽고 난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는 데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렇지? 허무하지 않을 텐데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가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끝이 없어. 뒤를 알 수 없단 말이지. 그렇지? 그럼 좀 허탈하겠지. 그치? 인생은 남는 것이 없다, 무상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지금 이런 생각이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이가 죽고 나면, 그 사랑하는 누이가 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아,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그치? 죽은 누이는 내일부터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어디 갔는지 알면 만나러 갈 수나 있을 텐데. 그치? 허무한 것이다. 아, 이 감탄사야. 감탄사. 미타찰에서 만날 나. 미타찰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 같은 곳이거든. 그걸 우리가 극락이라고 하지. 극락. 그렇지. 열심히 도닦아서 갈 수 있는 천국 같은 곳. 극락에서 만날 나. 이때의 나는 나야. 시적 화자인 이 동생이야. 이게 원문은 또 그 형태가 뭐 맛볼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 맛볼이라고 적혀 있을 때는 무슨 뜻이냐 하면 얘는 본다는 뜻이야. 볼 이런 뜻이야. 볼. 얘는 마주 이런 뜻이고. 즉 마주 본다는 얘기는 만난다는 뜻이야. 됐나?
극락에 가면 나는 만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를 만날까? 그렇지. 죽은 누이를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죽은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은 누이를 지금 시적 화자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타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누이는 지금 불교의 천국 같은 그런 미타찰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내가 이 미타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님이잖아. 그지? 열심히 도를 닦아서 수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미타찰에 갈 수 있겠지. 부처가 되어서. 그지? 그때까지 열심히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야. 다시 만날 것을 다시 만난다는 뜻이죠. 재회라는 게. 소망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어떤 그 세계관이 있냐 하면 윤회론이라는 게 있어. 윤회사상이라는 게 있거든. 윤회사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윤자는 박휘륜자야. 박휘륜. 뭐 이륜, 사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바퀴 2개 움직이는 거나 4개 움직이는 거라. 그렇지. 박휘륜자고. 회는 돌회자야. 돈다는 뜻이야. 회전한다는 뜻이야. 바퀴가 돌아가는 사상이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세계관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돌고 돈다는 거야. 끝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생이 있으면 현생이 있고, 현생이 지나고 나면 내생이 있고, 내생이 끝나면 또 그 다음 생이 있고, 끝나지 않고 바퀴처럼 계속 이 생이라는 게 돌아간다. 이런 사상인 거거든. 그러니까 현생에서는 누이가 죽어서 떠났어. 그렇지? 그러면 누이는 극락에서의 생을 또 사는 거야. 됐나? 누이가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도 열심히 도 닦아가지고 수행하면 또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는 거야. 거기서 생이 또 이어진다고. 그럼 만나는 거지. 이해되지? 내용은 요렇고 형식을 조금 다루는데 얘가 지금 몇 줄로 되어 있는지 봐봐. 총 몇 줄이지? 10줄이지? 그치? 향가의 종류 중에 4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8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0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 발전 방향은 이렇게 돼. 제일 처음에 이제 4줄짜리 향가가 만들어지다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길게 못 쓴다고. 4줄 정도로 썼단 말이지. 서동요 들어봤지? 그치? 서동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 백제 아니지 신라의 예쁘다는 그 선화공주를 이렇게 탁 꼬시는 이야기 있잖아.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다 얘가 서동요라는 드라마. 4줄짜리거든. 그러다가 이제 8줄, 10줄 이렇게 점점 길게 쓰는 향가로 발전한다고. 그래서 뒤에 행이라는 말 대신에 구체라는 말을 써. 열구라는 거야. 열구. 우리 구절 알지 그지? 10줄로 된 향가를 19체 향가라고 한다. 주로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는 애들은 19체 향가들이거든. 가장 많이 발전된 형태. 얘는 어떻게 나누냐 하면 4줄, 4줄, 2줄로 나눠. 그래서 처음 부분을 기라고 부르고 중간 부분을 서라고 부르고 끝 부분을 결이라고 부른다. 결. 기서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처음, 중간, 끝 이런 거야. 내용상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한다는 거거든. 기라는 건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서라는 건 그 감정이 좀 더 심화되면서 서술된다 이런 뜻이고 결이라는 건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기서결이란 19체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본다고. 그럼 어떻게 나누면 돼? 4줄, 4줄, 2줄 이렇게 나누면 되지. 그렇지? 그럼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여기가 결이라고. 결. 그래서 이 마지막 2줄을 결구라고 부른다고. 결구. 결구 또는 뭐 낙구라고 불러도 괜찮아. 쌤이 이 얘기 왜 하냐 하면 19체 향가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형식적인 특징이 있거든. 그게 뭐냐 하면 맨 마지막 구인 결구, 이 결구의 시작을 항상 감탄사로 시작해. 19체 향가가 다 이렇게 생겼어.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 그렇지? 이제까지 쭉 올라왔던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누이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이 마지막 결구에서 한번 집약되어가지고 하이라이트를 한번 팍 찍어야 되거든. 이해되나? 그때 사용하기 가장 편리한 방식이 감탄사를 이용하는 거지. 감정의 폭발. 그런 거지. 우리 노래로 치자면 이제 후렴구에
이 감정이 폭발 막 터지는 그런 부분. 처음에 이제 좀 차분하게 이렇게 부르다가, 그지? 점점 이렇게 감정이 조금 더 진해지다가 후렴구쯤 가면 이렇게 막 애드립 넣어가지고 막 빵 터트린다고. 그런 부분이란 말이지. 그럴 때 이제 감탄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확 드러내는 거지. 이해되나? 결구에 처음을 항상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 19체 양가의 형식적인 특징.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시조에도 이어지고, 시조. 초장, 종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 그 시조 있지? 시조에서도 마지막 종장의 처음을 감탄사로 시작하는 시조들이 굉장히 많아. 어즈버 이렇게 시작하는 시조들 많다고. 오호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지. 됐나? 너희들이 분명히 1학기 개학하고 나면 학교에서 여러 시기의 문학 작품들을 배우면서 선생님이 우리 문학의, 전통 문학의 특징들은 이렇게 서로 계승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할 거거든. 그래서 향가에 있던 이런 것들이 시조에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현대시까지 이어지고 뭐 민요에도 드러나고 이렇게 쭉 이어서 설명할 거란 말이죠. 선생님이. 그때 분명히 이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돼. 죽은 누이를 추모하며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프겠지. 그지? 나중에 누이랑 꼭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끝낸다고. 됐지?